자, 물금고 1학년, 양산고 1학년, 남부고 1학년 공통영어 2 사과 본문입니다. 어법 선택 네 번째 마지막 파트 학습 같이 해봅니다. 자, 어법을 판단할 때 항상 쌤이 기본적인 문법 개념 완벽하게 이해하자. 하지만 이 문법 개념을 점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문장 구조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실력이 되도록 반복해서 학습하고 문장을 자꾸 분석하고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 학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실력이 쌓여서 이제 시험을 거듭할수록 실력이 쌓여가서 여러분이 이제 어법을 판단할 때는 이 빈칸이 왜 있구나. 쌤이 그걸 자꾸 설명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 1번처럼 대가와 시 있다. 보자마자 훈련이 안 될 때는 뒤를 봤잖아. 그죠? 근데 뭘 봐라? 이게 지금처럼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냐 아니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냐. 근데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목적어 역할의 명사절이다. 그럴 때는 이제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가지고 대가와 시를 구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정답 판단에 확신이 들죠. 그래서 시간을 오래 안 끌게 된단 말이야. 정답의 정확도도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결국 모든 시험은 시간이 많은 경우 결과를 결정하게 돼요. 시험의 난이도, 어려우냐 쉬우냐를 높이는 방식이 여러분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는 방식은 읽어야 되는 독해 지문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할 때 보면 모의고사나 부교재의 독해 지문들이 많은 양으로 지문이 길게 출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 읽느라 시험 시간이 부족하게 돼. 결국은 뒤에 서술형, 배점 높은 서술형들을 시간에 쫓겨서 풀게 되면서 점수가 평균이 확 떨어지게 되죠. 결국은 그 시간을 아끼는, 그래서 독해력을 기르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내신에서는 이제 통문장 형태나 어법 문제를 판단할 때 시간을 오래 끌게 되잖아. 여러분이 또 정답을 판단하고 나도 본인 정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또 보고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유형으로 어법 문제들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명사절, 대가와를 구별하라.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구조 확인하면 대수. 자, 그 다음에는 동사의 밑줄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일치를 가장 먼저 확인할 때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구조가 나왔죠. 요거 여러 번 했던 거. 그래서 몇 %다. 그럴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 people이 복수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형으로. 이런 것도 딱 보면 이게 부분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뒤에 명사 보자. 이러면 쉽잖아. 여러분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고 구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요, 자, 대다고 위치가 있는데 콤마 뒤에. 자, 지금은 이제 앞에 있는 선행사가 used coffee grounds가 됩니다. 그래서 콤마 뒤에서는 that을 쓸 수 없고 흔히 계속적인 용법일 때는 위치만 써야 한다. 자, 그리고 쌤이 항상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실은 늘 훈련해서 기계적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쌤이 항상 콤마 뒤에서 위치가 나올 때, 즉 계속적인 용법이 나올 때는 항상 뭐를 묻는다?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를 묻는다. 왜? 이때의 위치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앞 문장의 일부나 전체 내용이 선행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 문장의 일부나 전체 내용이 선행사일 때는 동사는 반드시 단수로 써야 한다. 쌤이 계속적인 용법의 위치가 나오면 항상 동사의 수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맨날 강조하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걸 확인하러 가야죠. 그래서 선행사, 위치의 선행사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일반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는 거는 이미 사용한 커피 찌꺼기들. 그러면 이게 해석을 통해서 선행사가 used coffee grounds다. 그러면 동사를 복수로 선택하자. 이런 판단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문장 보는 눈으로 기를 수 있도록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앞에 문장에서 이게 사용한 이제 커피 그라운드 찌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 결국은 대명사가 나오면 요 대명사들은 앞에 있는 얘네들이 대신받는 요게 쌤이 이제 원본 명사다. 애들은 복제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쌤이 토익 책 쓸 때 이렇게 책을 썼었어. 개념 이해를 쉽게 시키려고. 그래서 원본의 명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자, 동사와 분사 형태다. 그러면 일단은 본동사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무조건. 근데 보니까 there is라는 본동사 있고
이 자리는 사실은 지금은 뭐 동사냐 분사냐 그 구별을 묻는 패턴은 아닙니다. 왜? 전치사 뒤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동명사가 와야겠고, 또 하나는 stop이라는 동사. 쌤이 앞에도 설명했지만 stop이나 prevent나 keep이나 이런 동사의 어법이 뭐였다? 또 나오죠. 목적어가 from ing 하지 못하도록 막다 금지하다. 그 구문 하나 알면 이건 보자마자 ing 답이죠. 그 다음에도 by ing. 물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하지만 by ing 뭐뭐 함으로써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문이다. 자, 이제 6번의 패턴을 딱 만났을 때 대다고 what이구나. 근데 뒤를 보면 불완전하잖아. 그죠? 그러면 what이라고 선택하는 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거를 시험 출제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수능에서 2년 연속으로 that과 what의 구별을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오는 어법 문제예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잖아. 그걸 2년 연속으로 물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보지 말라 그랬지. 이제는 여러분이 훈련이 돼. 쌤이 이거 자꾸 공부라는 말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가면 이거 보자마자 앞에 명사가 있네. 명사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자리야. 그러면 that밖에 안 돼. 왜? what은 명사절이라서 명사 수식 못하니까. 근데 7번은 동사 뒤에 또 똑같이 that과 what인데 동사 뒤에 명사절,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구나. 그러면 뒤에 문장 구조 보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 구조. 그러면 답이 that이구나. 똑같이 that이지만 N은 관계대명사, N은 명사절이죠. 이런 거를 구조 가지고 판단해내. 그게 쌤이 이제 반복학습을 통해서 체화시켜라 라는 게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도 늘 같은 훈련을 하잖아. 왜? 그게 몸에 배어야 실전에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동작이 나오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공부가 그렇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 반복을 싫어하지. 그래서 그냥 조금 두어 번 해보고 본문, 그렇죠? 본문 두세 번 하고 많은 경우 한 5번 보면 본문 되게 많이 봤다고 착각하는 거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어렵고 맨날 틀리잖아. 특히나 이제 본문 내용을 요약해서 요약문을 선택하라는 문제용들이 지금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 요약문 쓰기가 힘들죠. 왜? 내용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런 방식이 자꾸 누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적인 이해 완벽하게. 그래서 그게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시험장 딱 가면 that과 what이네 앞에 붙어보자. 이건 관계대명사, N은 명사절. 이렇게 되면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잖아. 그렇게 여러분 안에 실력으로 쌓이도록 반복합니다. 반복. 자, 그 다음에 without ing죠.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묻는 구문이다라고 쌤이 항상 뭐뭐하지 않고서 아는 채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동사를 물을 때 앞에 접속사가 if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어떤 문법이 떠올라야 돼?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는 어떤 시제를 써라? 현재 시제를 써라. 애들 가지고 물을 수 있는 패턴은 좀 단조로워요. 그래서 현재 시제. 물론 이제 if 같은 경우는 가정법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가정법을 물을 때는 동사 형태가 과거나 had been, 과거 완료 이렇게 나올 테고, 비동사일 때는 were만 쓰고. 그럼 요거는 쌤이 이제 말 나온 김에 해볼까? 자, 그래서 if 절이 이끄는 문장의 동사 형태를 물을 때, 쌤이 요거를 판단할 때 뭐부터 보라 그랬어? 반드시 주절의 동사부터. 왜? 주절의 동사 형태를 가지고 뭘 판단해야 돼요? 애가 조건의 부사절인지 가정법인지를 구별하라 그랬지.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하거든. 그냥 암기한 문법 가지고 문제를 풀려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주절이 이제 일반 동사 형태가 나오거나 미래 시제 형태가 나왔다. 이때는 조건문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현재 시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절이 누가 나올 때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다면 이때부터는 가정법이 되고, 그때는 가정법 과거냐, 과거 동사나 were, 과거 완료냐, had been.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if절 안에 동사 형태를 물을 때 지금은 둘밖에 없지만 주절의 동사 형태, 그렇죠? 그 주절의 동사 형태가 보면 일반 동사 형태다. 일반 조건문이라는 거죠.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그러면 현재 시제를 우선해서 쓴다. 개념 정리 잘 해둡니다, 애들도. 자, 그 다음에 지금 a little하고 a few 의미는 같지만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복수형의 명사입니다. 어리들은 양이 적은해서 셀 수 없는 단수형의 명사 앞에서 구별합니다. 반드시. 자, 10번도 그 앞에 many가 있죠. many 되는 반드시 복수형의 명사. 자, 그 다음에 11번의 패턴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다, 품사가 나와 있을 때는 아주 많은 경우가 그 앞에 있는 동사가 정답을 결정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keep이어법. 그러니까 동사어법을 같이 알아야겠지. keep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유지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부사는 절대로 목적격 보호 역할을 못해요. 누가? 형용사가 하게 되죠. 그래서 healthy하고 clean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유지하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어법을 보는 거야. 그래서 쌤이 시험 영어 강해지려면 동사어법과 구문에 강해져야 한다.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항상 했던 이야기. 똑같습니다. 내신도. 요 12번의 패턴은 사실 1등급들도 대부분 틀리는 형태예요. 교과서는 이제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제 암기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접근하지만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면 되게 힘든데 어려운 형태인데, 자, 우리 의대 가고 연대 4년 장생으로 갔던 선배들도 처음에 요거 학습할 때 다 틀렸거든. 자,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일단 비동사거나 두 동사가 나와서 밑줄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동사 자리인지부터 먼저 판단합니다. 즉 본동사를 확인해 봐요. 지금은 if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동사 자리다 확인이 되죠. 두 번째는 수일치 확인해요. we do든지 we are든지.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딱 do하고 are를 구별해라. 요거 대동사 구별이거든. 근데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에서 are 같은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대동사 문제라고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동사 자리도 맞고 주어 동사의 수일치도 되고 시제, 능동, 수동 다 기본 개념적인 문법적인 적용을 다 해봤어. 근데 이도 저도 다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판단하는가 하면 이 자리가 지금 대동사로서 do하고 비동사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아니냐.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면 이 대동사 문제는 빈도가 되게 낮아요. 근데 동사 자리를 묻거나 수일치를 묻는 문제는 이게 10개 나온 다음에 대동사는 1개가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기존의 이런 것들까지 시간을 잡아먹죠. 요거 먼저 판단해서 아까처럼 수일치를 묻거나 하는 답들은 다 찾아내. 근데 이도 저도 아니게 애들이 다 안 걸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동사를 묻는지. 근데 지금처럼 선택지가 do하고 are 두 개가 있다면 무조건 대동사야. 그거 말고 물을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러면 이 대동사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do가 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를 애가 대신 받는지, 앞에가 비동사 계열을 대신 받는지에 따라서 일반 동사는 do로 대신해주고 비동사는 비동사로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환경을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방법을 찾는다면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방법을 찾다. 이런 거. 그렇죠? 환경을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다면이죠. 그러면 look for more ways 형태를 일반 동사를 받는. 그래서 누구로? do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은 대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자주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를 가지고 동사의 위치 확인하고 수일치 확인하고 근데 그것들이 다 맞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마지막으로 do하고 비동사하고의 대동사 구별을 묻는 유형이 아닌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시간을 너무 끌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또 기본 문법 개념들 이 대동사 같은 개념들이 나왔잖아. 그지? 꼼꼼하게 한번 더 정리해보고. 이 대동사는 결국은 해석이 같이 가야 돼요. 그치?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조적인 판단 또 확실하지 않았다. 아까 keep 같은 동사어법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동사어법을 정리하는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실력으로 쌓이면 다음 시험에서 여기서 다루어진 많은 유형들은 그냥 체크가 될 거예요.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지겠지. that과 what의 구별도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쉬워지잖아. 그죠? 접속사를 판단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력이 쌓여서 다음 시험 준비가 쉬워져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과 본문의 어법 선택 4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